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오전 9시 20분경 우리나라 보물 제141호 성균관 문묘에 있는 동산문 지붕에 사다리차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허. 이로 인해서 지붕 귀화가 상당 부분 훼손되는데 소방당국은 오후 1시 30분경에야 이 차량을 인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이거 저 모습 보세요. 지금 지붕이 와르르 지금 무너졌는데, 아유, 저 기와장들 보세요. 인명피해는 일단 없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해드렸던 내장사 화재도 그렇고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참 이런 사고는 후손으로서 감히 뭐 경제적 손실을 따질 수도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다 문화재를 이런 맞이로, 네, 네. 생각도 듭니다. 어허. 이 사고로 아까 보신 것처럼 지붕 기와가 파손이 됐는데요. 이 동산문 지붕의 가로 6.5m, 세로 4.7m가 세상에.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홍종선 기자님, 어쩌다가 지붕 위로 지금 차량이 추락한 거예요? 네, 이 동산문 이게 이제 문묘라는 네. 이 공자의 그 위패를 모신 그 오른쪽에 이 동산문이 있는데 그 문묘 옆쪽에 보면은 천연기념물 59호인 나무가 있습니다. 문묘 은행나무인데 네. 이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 하려면 이 높아서 사다리차를 펼쳐서 그 위에 가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문묘 그 옆에 있는 문 동산문이 좁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크레인으로 사다리차를 들어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을 넘겨서 세상에. 거기서 사다리차를 올려서 가지치기를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크레인에 달아서 이 사다리차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만 줄이 끊어졌고 그러면서 사다리차가 이 보물 위에 지붕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다리차 무게가요, 무려 9톤이에요, 9톤. 9톤의 사다리차를 저 크레인으로 옮기려다가 줄이 끊어졌습니다. 물론 사고를 누가 예견하겠습니까마는 저런 걸 우려하지는 않았을까요? 평소에도 안타까운 사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묘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작업용 차량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줄이 끊어져가지고 차가 떨어진 거죠.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동산문이 우리의 어떤 고유 보물인가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네, 보물인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종로구청에서 처음에 동산문이 보물 141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보물이 아니라 사적 143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어허. 이제는 보물 141호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차이점이라는 것은 보물이냐 보물이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 문묘 지역이 보물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물 5동이 보물이 됐는데 그중에 동무라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동산문은 동무의 부속 건물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동적으로 동산문도 보물인 건데 네. 지금 종로구청에서는 동무만 생각하고 아하. 저기는 동무가 아니니까 보물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면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단 말인가? 네. 이 건물이 보물인지 보물이 아닌지도 행정구청이 제대로 판단을 못한단 말인가? 네. 이게 지금 좀 황당한 겁니다. 대학로 인근에 한번 좀 놀러 가신 분들 저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동산문 많이 들어본 건 같은데 대체 뭐 하는 문인가 궁금합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출신이고요. 아하. 저기를 학교 다닐 때 추억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동산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문묘에 출입할 때 사용하던 문입니다. 임금이 드나들던 문인가요? 그래서 여산문, 어산문이라고도 했죠. 임금 어자를 써서요. 임금 어자를 써서, 네. 예. 그래서 1785년에 이제 정조 때 편찬된 태학지에도 동산문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그렇지만 언제 건립됐다라는 건 정확한 연도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공자를 비롯해서 뭐 옛 선현들을 위한 뭐 제사라든가 유학 교육을 담당했던 곳이고요. 공자 탄신 이래 성균관대학교 학생이 저기서 춤을 춥니다. 중국에서도 안 추는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거는 조선 태조 7년이니까 네. 1398년에 처음 세웠고요. 그런데 조금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이 첫 사연이 아니고요. 정종 2년이니까 1400년 때 처음 불을 탔던 것을 비롯해서요. 아이고. 그래서 태종 7년에 다시 지었거든요. 근데 또 임진왜란 때 또 재차 불이 탔네요. 아하. 예,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세워져서 1963년에 농산물을 비롯해서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과 함께 보물 141호로 제정이 됐는데 네. 다시 지정이 됐는데 이거를 종로구청이 모른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앞서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 설명 드렸지만요. 어제 그 내장사 화재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여곡절을 정말 수백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던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내장사가 전소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동산문도요 우여곡절을 정말 임진왜란도 겪고요. 정말 역사를 같이 했던 이 동산문. 그런데 이 동산문이 하루아침 날벼락 맞았어요. 물론 박성배 변호사님 고의로 낸 사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책임을 혹시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행정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안전조치와 보수가 급선무죠. 종로구청이 그 업무를 맡게 되는데 가림막 등을 설치해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보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겠죠. 문화재위원회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얻어서 문화재청과 함께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는 문화재청이 파악하게 됩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에 관해 책임 주체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의 조상들의 어리 깃든 문화재는요. 잘 보존하는 게 정말 급선무다. 중요한 거다. 이걸 새삼 다시 이번 사고로 느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복구를 해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